자, 여러분,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그리고 제 이름은 우영우. 네. 바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야, 그 외운 겁니까? 아니 보고 읽었어요. 아, 읽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역삼역 하나 또 있죠. 있죠. 역삼역 예. 있어야죠. 예. 1화에 나오죠. 그렇죠. 예. 지금 이 넷플릭스에도 올라가고 있는 예. 제작사가 이제 그 A 스토리. 예, 그다음에 ENA에 들어가고 네네네. 이 신생 채널이죠, ENA.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빵 터지면서 이 채널이 뭐 본궤도에 오르는데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큰 기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원래는 지상파에 들어가는 걸였었는데 잘 안 됐다가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요즘 드라마가 뭐 히트친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엄청난 호평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보기 드문 좀 마음이 그래도 좀 따뜻해지는 그리고 별 아주 막 이 사람을 쬐는 어떤 긴장감이나 말도 안 되는 갈등 요소도 없고 못된 사람들도 비교적 적어서 보기도 그렇죠. 편하고 뭐 특히나 이 박은빈 네. 씨의 어떤 수다맨으로 단련된 그 아주 좋은 딕션과 빠른 이 연기 너무 옛날 아닙니까? 그걸로 단련하기에는. 단련됐겠죠. 그렇군요. 근데 딕션이 참 좋긴 해요. 예. 그리고 그 연기가 딱 정말 잘 들어맞죠. 캐스팅도 잘한 것 같고. 맞아요. 또 그 외에 굉장히 유명 배우들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유명 배우들이 나오진 않아요. 연기력은 탄탄합니다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제작사가 정말 뭐 드라마 하나 잘 만든 거 아니냐 평가를 받고 있고 게다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방송되는데 맞아요. 수목이죠. 네, 어제 5화가 방송됐어요. 네, 5회 나왔어요. 예, 시청률이 10%를 넘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전으로 진짜 지상파 네. 시대였다면 이거는 30 넘어가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문가가 분석하기로는 이거는 50% 예전에 50%로 봐야 된다. 그 정도다. 그러면 모래시계급이야. 그러니까. 네. 왜냐면 또 이게 그 넷플릭스로 보는 분도 많잖아요. 저도 그쵸. 넷플릭스로 이제 저도 봤거든요. 넷플릭스로 봤어요. 네. 근데 이 시청률까지 그렇게 그 정도로 나온다면은 굉장히 대단한 거고 그리고 전국 평균 전국보다도 수도권 시청률이 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좀 더 높죠.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오히려 그 광고 수익이라든지 영향력, 파급력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작사가 A 스토리인데 A 스토리. 전작이 망했어요. 네. 전작 지리산이었거든요. 전지현을 쓰고도 망한. 네네네. 네. 물론 그 전에 뭐 킹덤 같은 것도 있었기 그쵸. 때문에 뭐 실력 있는 그런 맞아요. 회사입니다만 약간 한 차례 좀 꺾였다가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확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스탬롤이 올라갔는데 유인식 PD가 나오더라고요. 연출.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좀 굵게 이름을 남겼던 게 제가 기억나는 건 불안당, 자이언트, 초한지, 그 다음에 또 이 김사부, 낭만닥터 이런 것들이 대박 히트를 쳤었죠. 그렇죠. 근데 우영우로 보면서 약간 이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갈등을 길게 안 끌고 가고 한 에피소드로 맞아요.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드라마도 회마다 주는 메시지나 좀 그래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좀 보기 편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근데 또 예전에 자이언트만 해도 그 긴 이거는 엄청나게 긴 거였죠. 갈등이 하나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런 케이스도 있었지. 맞아. 이번 드라마와는 정반대인데 이강모. 너무 재밌었어 진짜.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자이언트는 지금 봐도 역작이야. 특히나 정보석. 지금 봐도 재밌습니다. 그 참 권력 다툼과 저 고모 선수가 난무하는 진짜 재밌죠. 이런 남자의 싸움들. 자이언트 재밌게 봤는데 사실 지금 이게 워낙에 인기고 화제니까 뭐 신문, 잡지, 방송에서 엄청나게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그 종윤이가 이야기한 대로 따뜻하다. 뭐 이거는 뭐 갈등이 훈훈하게 끝난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 회차마다 하나씩 사건이 해결되는 법률적인 거잖아요. 쟁점이 있죠. 사건이 터지고 재판을 거쳐서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 사건 하나만 떼놓고 보면은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아주 짜증나는 사건이고 아주 괴로운 사건이고 누가 웃으면 누구는 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가 누군가를 내가 이기고 저 사람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한테 돈 준 사람이 이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선배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상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와 다름없다. 그래서 뭐든지 승패가 갈리는 일은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약간 좀 스포츠 감독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래. 무조건 이기거나 지는 거야. 물론 축구는 비기는 게 있다지만 그것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승패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사건을 다룬 이제
이 우영우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한바다가 주로 이기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네. 그 뒤에 보면 한바다랑 이제 태산이 나오는데 네. 우리로 따지면 뭐 김앤장, 태평양 이런 데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한바다, 네. 태평양입니다. 아 그런 느낌이구나. 네. 2위 그룹이죠. 네. 태평양이. 그렇죠. 예, 김앤장 1위 그룹이고. 네. 그 극 중에서도 제가 2회까지밖에 안 봐가지고. 2회에 이제 말미에 태산이 나오는데 거기가 1등이다. 그럼 실제로 이 한바다가 그 태평양 변호사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게 한바다, 큰 바다 아니야. 그렇지. 그러네. 태평양이네. 네, 태평양입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이제 태평양이 예전에 역삼동에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지역으로 옮기기 전에 그 현재 건물 거기에 길 하나 건너면 태평양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광화문 쪽으로 옮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 태평양이 있는 건물이 광화문에 있는 센트로폴리스거든요. 센트로폴리스 새로 지은 그 건물인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한바다가 입주해 있는 그 건물이 원래 그 극 중에는 센터 빌딩이라고 나오죠. 센터 빌드인가? 원래 센터 필드. 센터 필드인데 이게 저희 회사 지역 건물 바로 옆입니다. 정말 나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거기가 이제 예전에 그 호텔이 있었던 사거리잖아요. 르네상스 호텔 그 허물고 지은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조선 팰리스가 있죠. 그래서 거기 그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가는 건물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회전문 거기. 그래 회전문 계속 나오죠. 정말 바로 왔어요. 짝짝 이거 나오죠. 왈츠죠. 삼박자 왈츠인데 예전에 그 감옥 탈출 찍을 때도 전 선배님 사무실에 이제 자주 갔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옆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정말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걸 찍은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왜냐 사무실을 잘 안 가니까. 사실 저희 마곡에 오래 계세요. 그렇죠. 마곡의 어떤 그 변화를 더 알지. 제가 역삼동의 변화를 잘 모릅니다. 왜냐면 이제 또 선배님 역삼은 너무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좀 환멸을 느끼시고 2명 중에 1명 사기꾼이에요. 절반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기 피해자입니다. 모두가 사기에 엮여 있다. 역삼동에 있는 사람 모두는 사기 피해자 또는 가해자.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우영우에 대해서 저희는 선배님의 변호사적인 입장에서 이게 또 평가가 여지껏 있었던 어떤 법정 드라마보다는 그래도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데에서 호평을 받은 것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이거 변호사들한테 좀 물어봤구나. 그래도 자문을 좀 구했구나. 근데 이게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소설이든 드라마든 시나리오든 또는 요즘에 웹소설도 그래. 웹소설도 결국 연애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연애하는데 변호사랑 검사랑 연애한대. 그럼 혹시 이거 설정 괜찮나요? 그런 거. 이거 변호사가 이때 너무 이상하진 않아요? 검사가 이때 휴가 낼 수 있어요? 라든지 변호사랑 검사랑 이렇게 해외 나갈 수 있나요? 등등. 그런 고증을 좀. 그런 거는 사실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게 틀리면 몰입도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지지. 그런 것들 아주 잔가지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말 아주 핵심적인 거. 스토리 전체가 이제 본격적인 법정물의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 맞냐 틀리냐를 확실하게 밟고 가야 돼요. 맞아요. 시나리오 확정하기 전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에는 이 주변의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거 맞아요라고 물어본 것도 있지만 그동안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 보면서 아쉬웠던 게 뭐예요? 그동안 이건 좀 깬다 싶었던 게 뭐예요? 그걸 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낸. 첫 번째 판사봉이 없습니다. 그래 맞아. 친다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근데 판사봉 얘기는 사실 아마 선배님 저희 컨텐츠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없다. 이게 60년대인가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드라마도 땅땅땅 하고 그러잖아. 이거 드는 망치 보이는 순간 우리는 망치 보이는 순간 못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일부러 넣은 거야. 뭐냐면 네 1회인가 2회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저 고소할 겁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이 우영우 변호사가 맞아. 그건 고소가 아니라 소재기입니다. 고소는 형사고 소재기 손해배상 받는 거는 민사소송은 소재기라고 하지 고소가 아닙니다. 알려주거든요. 이게 2회에서 2화다. 그 흘러내린 드레스 그 여자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사실 그게 흐름과는 관계없거든요. 그렇지. 이거 변호사들이 이거 꼭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것 같아. 느낌이.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공통된 이런 말이 나오네. 이건 좀 넣어야 되겠다. 이걸 한번 넣자. 이거 넣으면 우리나라의 모든 변호사 시청자들이 좀 우호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 회차에 그 강기영 씨, 전 개인적으로 강기영 씨 굉장히 좋은데 재밌잖아요. 손해 관련해서 나눠서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칠판에 써놓고 보면 이런 거 알기 쉽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통상손해, 특별손해는 사실 그 법대 가면은 이제 그 1학년 때 배우는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건데 이게 무도에도 나오기도 했고 맞아요. 네,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법 관련된 그 관심이나 호기심 있는 분들은 이거 전체 뭐 16부작 정도 되겠죠? 16부작이래요. 쭉 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만 한번 좀 찬찬히 찾아서 공부해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 이 드라마 사실 뭐 오게티를 끄집어내는 게 드라마를 즐기는 방법의 전부는 아닙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즐기는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볼 필요 없으니까. 이 드라마 노력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신경도 많이 써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실제와 다르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드라마적인 요소, 어떤 그 재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알지만 포기한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이거는 약간 놓쳤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씩 뭐 짧게 보죠.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실제는 이렇고 근데 지금 이 드라마는 잘 만든 드라마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기 잘 때문에 만들었어요. 요거대로 즐기시고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완전히 판타지로 만들면 사실 오글거려서 이거 못 봐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저도 보면서 괜찮더라고요. 네,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상당히 좀 노력을 한 그런 각본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이건 법조행은 아니고 약간 좀 웃으면서 시작하자는 측면에서 처음에 역삼역 딱 그 지하철 출구에 그 나오잖아. 맞아요. 역삼역 등 뒤에. 거꾸로 있는 역삼역. 네. 그 4번 출구거든요. 4번 출구 나가면 정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놓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 반대. 이건 놓쳤을 가능성이 크지. 8번 출구로 나가야 돼. 8번으로 나가야 돼요? 8번 출구로 나와야 8번 출구 나오면 이제 그 왼쪽에 법무법인 지역 광고가 하나 있고 역사 안에 그리고 그 계단 걸어서 올라오면 그 한 5분 걸어야 됩니다. 5분 걸으면 그때 그 센터 빌딩이 나오죠. 네네네. 거기 바로 옆에 법무법인 지역이 있고 4번으로 가면은 이제 그 강남역 쪽으로 갑니다. 그렇지. 정반대예요. 가는 역삼역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자, 한바다에 입사를 하죠. 법무법인 한바다. 굉장히 큰 로펌이에요. 맞아요. 근데 일단 회의실은 몰라도 그렇게 그 개별 그 변호사 아무리 그 직급이 높다 하더라도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개별 변호사의 방을 그렇게 호화롭게 크게 꾸미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이거는 뭐 이제 역시 좀 그게 어떤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고 뭔가 느낌이 와. 실제 변호사 사무실 가는 사무실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조금 재미가 떨어지죠. 또는 이제 변호사를 좀 하찮게 보게 돼요. 맞아. 맞아. 하찮게 보게 돼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댕겨봤는데 그래도 지역이면 평균 정도 그리고 넓은 사무실을 쓰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냥 공간이 좀 넓은 거지 그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앤틱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무실이야. 추방궁 정도면은 최고입니다. 추방궁은 우리나라 전체 그 변호사 중에서 쳐도 저 정도는 최고입니다. 자, 한바다 들어갔는데요. 동기가 일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로스쿨 동기가 먼저 일을 하고 있는 최연순가 최수연인가 하는 분. 최수연인가 보다. 네네네. 변호사가 일을 하고 있잖아. 이게 뭔가? 왜냐면 약간 좀 이해한 게 지금 이 우영우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 나왔는데 수석 졸업입니다. 수석 졸업이 나왔죠. 수석 졸업이에요. 최수연 변호사네요. 근데 최수연 변호사가 동기인데 먼저 일을 하고 있다. 이거 약간 설정상의 오류가 아닌가. 그래서 굳이 좀 가정을 해보자면 우영우 학생이 학생이 중간에 뭐 1년 휴학을 했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입학은 똑같은데 졸업이 다르거나 연도가 아니면 졸업은 똑같은데 변호사가 된 연도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또 이제 한번 유급이 되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거나 또는 뭐 아주 예외적입니다만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거나 또는 졸업시험에 탈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졸업 연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졸업을 같을 때 했지만 변호사 시험에서 뭐 여러 번 낙방을 해서 이제 변호사 시작하는 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변호사가 됐습니다만 둘이 같은 연도에 됐습니다만 한 명이 좀 건강상의 문제로 좀 쉬거나 그래서 업무 개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로스쿨에서 뭐 최수연 변호사보다 항상 이제 앞섰다. 앞에 있었다는 이 우영우 변호사가
왜 동기보다 늦게 사회생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마 이후의 차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나올 수도 있어. 제가 보기엔 나올 가능성이 어쨌든 지금 우영우 변호사는 이상한 변호사, 즉 어쨌든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그렇죠. 얘기 다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뭔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냥 이걸 넘어가기에는 이 드라마가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하나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뭔가 하나하나 다 실제 로스쿨과 법조계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많이 좀 담고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함께 좀 기다려 보시고요. 또 하나, 우영우 변호사가 변호사 시험 통과하면 변호사입니다. 합격하면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변호사가 법정 가서 막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 동안 실무 수습, 실무 연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해서 이제 견습 기간인 거죠, 일종의. 그런데 이 우영우 변호사는 아니 뭐 처음 입사하자마자 바로 하나 맞죠. 갑자기 사건을 맡고, 물론 내부에서 검토하는 거야 뭐 상관없어. 그런데 법정에 서잖아. 법정에 서는 건데 그 법정에 설 때는 이미 그럼 6개월 동안은 어디선가 연수를 받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그냥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뭐 극중의 드라마기 때문에 정명석 변호사랑 같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을 맡는 걸로 나오잖아요. 본인이 어렸을 때 있었던 그걸로. 그렇죠.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 지도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거죠. 같이 갔잖아 그때.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한바다에 오자마자 돈 안 되는 그 할머니 사건을 맡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 진짜 돈이 안 되는 사건일 거 아니에요. 돈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큰 로펌, 특히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로펌 아니에요? 1, 2위를 다투는 로펌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보노 활동, 이제 사회공헌, 뭐 법률 봉사, 무료 수임해서 하는 것들도 하죠. 꽤 적극적으로 합니다. 뭐 그런 일환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1회 그 사건에서 아내가,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의 머리를 다리미로 때리잖아요. 이게 실제 사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다리미가 아니고 도란스. 트랜스. 도란스를 가지고 머리를 친 사건이 있죠. 있었구나. 그럼 그걸 약간 모티브로 가져왔나 보다. 이거 지금까지 다룬 사건, 또 앞으로 다룰 사건들이 실제 사건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집중할 수 있나 보다. 뭐 실제 사건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각색해야 될 테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 강경 씨가, 정명석 변호사가 사회공헌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것 같아. 자, 이런 사건. 그리고 또 이 우영우 변호사가 약간 좀 실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받죠. 받는 상황에서 멋지게 이 정명석 변호사를 사로잡는 상황이 나오죠. 그렇죠. 뭐 이거 그냥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뭐 선처를 구하세요라고. 그거 받아. 그거면 돼. 그렇게 해준 거잖아. 근데 정명석 변호사가 모르던 쟁점까지 찾아낸 거야. 이거는 유무죄로 가야 된다. 상속 결격을 간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남편이 사망하면은 아내가 상속받는 건 맞아. 자녀가 없으면은 단독 상속인이죠. 그런데 이거 살인미수 유죄 판결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 상속을 못 받으니까.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이거 본인이 상속 못 받는데 그러면 살인고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누가 상속 못 받을 거 알면서 이렇게 살인을 합니까? 근데 첫 번째는 저도 뭐 동의합니다만, 두 번째는 약간 무리. 두 번째 좀 무리다. 왜냐? 순간 격분하면 상속이고 뭐고 그냥 도란스 다리미로 머리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약간 모순이야. 본인이 몰랐다며. 몰랐는데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인 고의 여부의 증거를 쓸 수 있겠나 등등등 약간 좀 의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우영우 변호사의 날카로움을 기질을 이제 딱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나왔고요. 또 하나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그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가 처음에 이 젊은 여자 변호사를 보고 약간 실망하죠. 아니 변호사님이 안 해주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서울대 나왔다. 그리고 수석 졸업이다.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는 일이죠. 언제나 있는 일이죠. 맞는 항상. 근데 어르신들이 이런 거 많아. 언제나. 저도 이런 일 되게 많이 겪었어요. 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 그래.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가 가진 어떤 위치나 이런 걸로 그리고 거기에 진학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생각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마 뭐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약간의 어떤 그 현실과의 차이점이 있는 게 있는데
법원의 서면을 작성해서 내잖아요. 맞아요. 판사가 이제 내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여기는 법무법인이니까 민사소송에서의 소송 대리인 또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한바다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 다음에 법무법인 한바다에 변호사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담당 변호사 최수연, 담당 변호사 정명석, 담당 변호사 우영우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쭉. 그런데 극중에 스쳐 지나간 그 서면을 보면 뭐 내부에서 회람하는 거 상관이 없지만 법정에 내는 법원에 제출하는 거에는 이제 거기에 변호사 우영우라고만 돼 있어요. 우영우라고 써 있는 걸 봤어요. 네, 법무법인 한바다 담당 변호사 우영우.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름 다 써야 되죠. 다 쓴다는 게 사실 뭐 변호사가 300명 있는 로펌도 있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 우영우 변호사가 채용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6개월 실무 수습을 했는지도 약간 의문인 상황에서 이 단순한 소속 변호사,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만 들어가면 안 되고 파트너 변호사, 이제 구성원, 주식회사로 치면 이사, 변호사가 한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정명석이라거나. 네,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한 명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구나. 네, 이거는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요. 아마 이거는 그 우영우 변호사를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내부에서 회람하는 거였으면 그건 뭐 문제 없고 혼자 연구해서 쓴 거니까 뭐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또 하나 현실과 약간 거리가 있는 거는 준호가 그 회의에도 동석하고, 그렇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잖아요. 여기 나오기 송무팀 직원이라고 나오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난 처음 변호사인 줄 알았어. 흔한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은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은 이제 사무장, 사무장, 등등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맞아. 그래야 거기 또 돌아가거든. 그래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 사무장 역할에 보통 아주 맛깔나는 조연들을 배치시키죠. 뭐 정만식 씨라든지. 그래. 부당거래. 정만식 씨가 목에 깁스하고 막 있어야 되거든. 맞아. 재밌죠 그런 게. 자,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갔습니다. 1심은. 자, 그런데 여기서 오게티가 있어요. 검사석이 있잖아. 마주보고 있는데 그 변호사가 앉습니다. 있었죠. 그리고 피고인도 앉고, 이게 변호사석이라고 돼 있어, 명판에. 변호인석으로 돼 있어요. 변호인석이다 원래는. 왜냐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활동하는 거니까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석이라고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참여재판은 대체로 하루에 끝납니다. 요번에 근데 거기서 보면 다시 한번 여러 번 해. 그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매수라든지 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루에 끝나요. 좀 저번에 저도 이제 그 자정 넘어 끝난 적이 있어요. 되게 늦게 끝나. 자정 넘어 끝난 적이 있고요. 이것도 극중 장치를 위한 어느 정도의 허용이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뭐 증인도 뭐 새로 불러와야 되고 하니까 보통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1회에서 결국 무죄 판결 나오죠. 그래서 뭐 고맙다고 이제 그 서로 끌어안고 감사의 인사를 건네면서 행복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1심 판결 선고되면은요 7일 이내에 항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항소의 가능성도 있긴 있지. 물론 극중에서는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걸로 보이고 검사가 항소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만 항소할 수 있는 있죠? 거야. 아니다. 또 이론적으로는 뭐 곧바로 뭐 항소 포기서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도 현실과 드라마 극의 차이가, 극에서는 뭐가 빡빡빡빡 바로바로 진행돼야 돼. 그래야 드라마가 되죠. 그래서 그 공판정 내에서 법정 안에서 뭐가 다 끝나야 맞아. 돼. 종결돼 버리죠. 근데 소미스터리를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 그렇죠. 진짜 장기전이야 다 보면. 실제로 하면은 사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재판 끝났습니다. 이제 2부까지 재판 받고요. 3개월 후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럼 이제 불가능하잖아. 드라마가. 이게 불가능해. 이런 우리나라 법정 드라마, 우리나라뿐 아니겠죠. 법정 드라마의 어떤 좀 한계가 좀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죠. 재미있게 즐기면 되는 것 같아요. 시적 허용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는 이런 드라마가 또 잘 히트하고 나면 변호사 하고 싶다는 사람 생깁니다. 이미 초등학생 중에. 그래 나온다니까. 이게 15세거든 사실. 15세인데 초등학생들이 다 보는 거야. 보지 뭐. 다 엄마 아빠랑 보고 그럴 거 아니야. 봐도 돼. 그래 이런 거는 뭐 되게 선정적인 장면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올 것 같아 앞으로도. 이화에 나온 거 그냥 그 여성분 등짝에 문신이 나온 거밖에 없어요. 그냥 경건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뭐 성적인 게 아니라 경건한 거죠. 그렇죠. 종교에 관련된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요.
어쨌든 자비로운 거죠. 예. 저도 여기 이제 또 지우하게 나왔던 아버지도 똑같이 딸 아버지 느낌으로 나오는데 네. 이분은 이제 딸 아버지의 느낌이 강한가 봐. 그러니까 약간 눈매가 좀 처져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좀 뭔가 사연이 좀 있어 보여요. 보니까 오늘 뭐 저희가 1회까지만 한번 좀 리뷰를 좀 짧게 좀 해봤고 이 드라마가 계속 인기를 끌어가면 이 드라마에서 볼만한 법적 쟁점 이런 거는 저는 해볼만하다고 봅니다. 그걸 따가지고 한번 뭐 15분 정도 길이에 한번 괜찮죠? 집중적으로 그 몇 회 이슈에 대해서 파헤쳐 본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희가 또 다룰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또 손 바꿔요, 손이 가요, 소미스터리처럼 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